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스타벅스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한국인이 스타벅스 전문점에 대해서 책을 냈습니다. 스타벅스 백호점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스타벅스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타벅스는 1999년 이대 앞에 첫 번째 매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백호점을 냈고요. 2020년에는 매장 수가 1,400개입니다.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의 고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체인을 열고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스타벅스가 가장 매장 수가 많고 제일 큰 커피 전문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1987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했습니다. 6개의 매장, 100명의 종업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약 28,0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커피 왕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가지고 온 커피 문화는 그 이전의 커피 애호가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에스프레소 커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고객과 바리스타와의 1대1의 대화를 통해서 커피를 권하고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커피 문화를 얘기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될 것은 스타벅스 매장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커피를 파는 가게만이 아니고 커피라는 문화를 파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타벅스가 다른 커피 전문점과 다른 점은 스타벅스는 가맹점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매장을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할 때야만이 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같이 교육을 시켜서 같은 품질을 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같은 지역에 동시에 여러 군데가 들어가서 스타벅스 스트리트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광화문 사거리나 홍대 사거리나 강남 사거리 등 굉장히 비싼 임대료가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매장을 내면은 바로 스타벅스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었던 것이죠. 스타벅스에서는 이것을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생각하는 가장 주요한 타겟 계층은 누굴까요? 20대와 30대입니다. 20대는 모든 소비 문화를 주도해가는 황금의 연령대입니다. 30대는 어떤가요? 상당히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물건, 선호하는 기호품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쉽게 취향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가 스타벅스가 노리는 메인 계층입니다. 이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 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색깔, 이런 것들이 스타벅스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다른 커피 브랜드와 다른 점은 큰 건물의 1층에 주로 있습니다. 스타벅스 이전에는 큰 건물의 1층은 대체로 안내 데스크와 의자 몇 개만 있었을 뿐 거기가 어떤 상업적인 공간으로 활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바로 여기에 착안했던 거죠. 건물의 1층에 들어가면 그 넓은 공간을 자기들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물 주와 상당히 오랜 기간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점하기 시작했고 스타벅스가 입점하면서부터 달라진 것은 바로 스타벅스로 오는 유동인구들이 그 건물에 가득 채우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스타벅스의 가치도 올라가고 상생하고 공생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다른 매점과 다랐던 것은 바로 공간입니다. 커피만을 마시고 또는 커피만을 파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고객들이 와서 편히 쉬고
대화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가보셨겠지만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고객에 대해서 절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들어오면 고객이 편히 쉬게 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땠을까요? 70년대 미국은 커피가 대단히 싸구려 음식으로, 싸구려 기후품으로 전락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목했던 사람이 스타벅스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입니다. 그때 후반에 젊은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이 하워드 슐츠가 스웨덴 가전용품을 파는 세일즈맨이었는데 우연히 시애틀에 있는 아주 조그만 커피 소매 업체가 수동 드립식 커피 추출기를 웬만한 백화점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구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궁금해서 직접 가봤다고 합니다. 거기서 드립식 커피를 만들어 파는데 바로 이태리에서 자기가 마셔봤던 그런 에스프레소 커피를 판매하고 있고 그 맛이 굉장히 맛있고 인상적이어서 커피를 가져다가 팔 수 있으면은 장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커피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많이 팔 수 있을까. 직장을 그만두고 3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1987년도에 스타벅스를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스타벅스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된 것이죠. 6개 매장에 100명의 종업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7년 만에 한 9,000개의 매장, 8만 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누구나 다 그 가게에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사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슐츠처럼 생각했던 사람은 슐츠 한 사람이었죠. 최고의 원료를 구입을 해서 최적의 로스팅을 하고 브랜딩을 하고 고객에게 판매를 하자. 그래서 커피 문화를 판매를 하자. 이것이 슐츠가 생각했던 스타벅스의 모토였습니다. 슐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타벅스는 고객들에게 로맨스를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은 휴식 시간에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나게 해주자. 이것이 슐츠가 내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렴한 사치입니다. 이 벤츠를 타고 오는 사람이나 작업화를 신고 오는 사람이나 불과 4,000원의 사치스러운 아주 최고급의 커피를 마시게 만드는 것이죠. 슐츠가 생각했던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막의 오아시스 역할이다. 아무리 바빠도 도심 한가운데 있어도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자. 이것이 슐츠가 생각했던 세 번째 역할입니다. 네 번째가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만들자. 이러저러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슐츠의 네 가지 모토였습니다. 이것들이 다 성공을 했죠. 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스타벅스 점장들의 70%가 20대입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점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스타도 대부분 다 20대고요. 종업원들도 다 20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20대 젊은이들이야말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이 점장들에게 매장 직원의 인사, 관리, 마케팅까지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프라푸치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프라푸치노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운 여름날 미세한 얼음을 잘라낸 피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에는 그런 메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게로 가서 먹겠다면서 나갔죠. 그것을 바라봤던 매니저가 그래 왜 우리가 그거를 왜 못 만들어 팔겠어. 만들어서 팔면 되지 라고 해서 점장한테 얘기했고 지역 책임자한테 얘기했는데 에이 우리 스타벅스는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에스프레소야 라고 해서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슐츠 회장한테까지 갑니다. 슐츠 회장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건 뭐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니네 라고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치지 않았고요. 다시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프라파치노고요. 대박을 쳤습니다. 젊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에스프레소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들은 아예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 취향도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넣은 커피를 달라라는 요구가 있자 스타벅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떼가 나온 거고 카푸치노가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스타벅스가 등치는 크지만 고객들의 취향이 바뀜에 따라서 굉장히 발빠르게 변해갔기 때문에 오늘의 스타벅스가 있었던 것이죠. 슐츠 회장은 종업원들이 근무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근무하는 모든 파트타이머에게까지 스톡옵션을 줬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보험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전문점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브랜드 파워가 됐습니다. 지금은 큰 건물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스타벅스를 하나 데리고 와야겠다. 스타벅스를 입점시켜야지 여기 있는 상가들의 임대료도 올라가고 건물의 가치도 올라간다.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건설회사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제일 먼저 협상 대상자가 스타벅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그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유동인구도 많아져서 스타벅스도 흥하지만 다른 업체들도 다 흥해집니다. 심지어는 어떤 특정 커피 전문점은 스타벅스 바로 옆에 자기들 가게를 짓는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왜냐? 스타벅스가 들어갈 정도면은 이미 그 가게가 가지는 그 경제성은 검증이 됐다. 그래서 거기는 안심하고 들어가도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미 스타벅스는 우리 사회에 완전히 들어와 있고요. 지금 스타벅스가 들어온 지 20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리점이 많은 커피 전문점으로 굳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 곁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책이 약간 두껍긴 하지만 비교적 대중적으로 쉽게 쓰여졌기 때문에 읽으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주는 별점은 2개입니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